노릇노릇 익어가는 갈치구이와 매콤한 갈치조림. 이맘때가 되면 어느 집 식탁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는 갈치 요리입니다. 지금이 갈치 맛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제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즘 지영 씨네 식탁에도 갈치는 빠지지 않는 인기 메뉴입니다. 아이라, 밥 먹자. 다섯 살 난 딸아이도 이 갈치구이 한 토막이면 밥 한 그릇 뚝딱이라는데요. 진짜 맛있다, 갈치. 그치? 응. 다리 밥파 엄마가 이거 올려줄게. 갈치에는 칼슘과 인이 풍부해 한창 크는 아이의 영양식단으로 안성맞춤. 지영 씨가 갈치 요리를 자주 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어때요? 무슨 맛이에요? 담백하네. 담백한 맛이에요? 아이가 갈치를 참 좋아하네요. 네, 갈치 좋아해요. 갈치를 주로 어디서 사세요? 전 시장에서 사요. 시장에서? 네. 재래시장? 네, 재래시장 가까운 데 있어서 시장에서 꼭 구입해요. 그럼 지금 드시는 갈치는 어디 거예요? 저희 제주도 거 사요. 제주도. 네, 시장에서 다 제주도 거 파니까요. 제주도 거 사죠. 제주도라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시장에 가면. 근데 좀 이상하긴 해요. 시장에 가면 다 제주도 갈치만 팔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은 갈치가 잡힐까? 이런 생각 좀 하긴 하죠. 우리가 먹고 있는 제주산 갈치. 과연 진짜 제주산일까? 우리는 시장에 유통되는 갈치의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해 소매시장을 찾았습니다. 상점 좌판마다 빛깔 좋은 갈치들이 몰려져 있습니다. 이 갈치들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바로 국산 제주갈치입니다. 이거 얼마예요? 예? 몇 마리인데? 한 마리에 5만 원꼴. 가격이 만만치 않습니다. 제주 이거 얼마라고요? 25,000원. 25,000원? 한 마리요? 같이 우리 시장 힘들어요. 한 마리 25,000원. 네. 이게 10마리에 23만 원 나와요. 제주 거밖에 없어 그러면? 마리당 2만 5천 원 하는 중간 크기 갈치도 국내산 생물 제주갈치입니다. 그렇다면 마트는 어떨까? 마트 역시 제주에서 직송한 갈치입니다. 제주 거예요? 제주 갈치예요? 시장에서도 마트에서도 갈치는 제주산뿐입니다. 취재 도중 길에서 장사하는 갈치 트럭을 만났습니다. 트럭에서 판매하는 갈치의 원산지는 어디일까? 가까이 다가가 확인한 결과 제주산 생물갈치입니다. 비행기 타고 와요? 싱싱하네. 심지어 이곳의 갈치는 비행기로 받는다고 합니다. 트럭 주변에는 싱싱한 갈치를 사기 위해 손님들이 줄을 섭니다. 제주산 갈치는 왜 이렇게 많은 걸까? 우리는 제주갈치의 실제 생산량을 알아보기 위해 제주도를 찾았습니다. 가을 갈치는 야행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갈치잡이 조업은 해가 질 무렵에 시작됩니다. 우리는 갈치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배의 등이 환하게 켜지며 조업 시작을 알립니다. 갈치는 그물이 아니라 낚시로 잡습니다. 갈치철을 맞은 제주 바다는 낚싯줄만 내리면 갈치가 걸려 올라옵니다. 갈치의 은빛 광택을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 마리 한 마리씩 손수 줄낚시로 낚아야 한다고 하는데요.
몇 번 던지세요? 근데 한 8, 90번 190번. 하루 종일 하면은 어깨가 뻐근해. 잠깐 사이 바구니 가득 갈치가 잡혔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 잡지 않으면 갈치의 반짝이는 비늘이 상해 상품성이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게 소예요? 예. 이 큰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죠. 잡을 때부터 애지중지 걷어올린 제주 갈치들. 은빛이 그대로 살아있어 눈이 부실 정도입니다. 정성 들여 잡은 갈치는 바로 냉장 상태로 만들어 신선도를 유지시켜줍니다. 밤새 갈치잡이를 한 배가 부둣가로 들어오는데요. 아직 작업이 끝나진 않았습니다. 갈치들을 크기별로 나누는 선별 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두 오늘 잡은 갈치들입니다. 이게 다 나온 거예요, 오늘? 예. 이게 총 나온 게. 이에요. 예. 마야들이 130kg. 예, 130kg. 이제 그러면은 저거 가지고 어디로 가세요? 예, 제주 수협으로 가요. 경매를 하시는 거예요? 예, 예. 갈치 판매는 5개의 수협에서 일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주 수산업 협동조합 공판장. 경매 준비가 한창인데요. 밤새 조업한 갈치들이 속속 도착합니다. 오늘 들어온 갈치의 무게와 크기를 적어 놓으면 곧 있을 경매를 통해 갈치값이 매겨질 겁니다. 이거 그러면은 사면은 뭐 어디로 가요, 이런 건 다? 야, 육지로 보내요? 거기서 파는 거예요?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하루 제주에서 어획되는 갈치의 양은 약 47,000kg. 그런데 한 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갈치량 중 62%가 국내산, 나머지 38%가 수입산이라고 합니다. 그중 제주산 갈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23%뿐.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가 구입한 제주산 냉장 갈치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 많은 제주산 갈치는 정말 제주에서 온 것이 맞을까요?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시는 생선, 바로 갈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여기 갈치가 있습니다. 많은 갈치의 종류 중에서도 단연 최고로 친다는 제주 은갈치입니다. 한번 보시죠. 은색 정장을 입고 있는 신사라고 불리는 이 생선, 제주갈치는요, 낚싯바늘로 한 마리씩 잡아서 비늘이 상하지 않고요, 그날 바로 경매를 했기 때문에 높은 신선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때문인지 다른 갈치들에 비해서 유독 제주산 은갈치의 가격은 비싼 편입니다. 은색 비늘이 정말 예쁘네요. 여기 이 제주 은갈치로 만든 요리 2가지가 있습니다. 윤기가 좔좔 흐르는 게 눈으로 봐도 살집이 두툼한 갈치구이와 또 이 칼칼한 맛이 일품이죠. 갈치 조림까지. 보기만 해도 배가 고파집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제주도 은갈치가 유통되는 양은 전체 갈치 유통량의 23%밖에 못 미치는 17,000톤입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양인데, 그런데 생산되는 갈치에 비해서 우리는 근처 마트나 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제주도 은갈치를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갈치 아닌 갈치를 못 본 것 같은데요. 왜 그런 걸까요? 부족한 제주산 은갈치의 양은 어디서 어떻게 채워지고 있는 걸까요? 의심스러운 제주갈치의 원산지, 유통 과정을 알아보기 위해 먼저 도매시장을 찾았습니다. 갈치 어디 거예요? 제주 거예요, 이거? 도매시장 역시 갈치의 원산지는 제주도. 다른 곳은 어떨까? 이건 어디 거예요? 네? 제주산? 이건 얼마예요? 4만원. 한가에? 3마리에 14만원? 또 다른 상점. 어디 거예요? 네? 일본산? 일산이면 일본산이 안 하지. 갈치 좀 보려고 나와요. 아, 그렇지. 일본산만이요? 생물이 일본께 들어와요? 도매시장 상인으로부터 들은 갈치 원산지는 뜻밖에도 일본. 일본산이네. 시중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일본산 갈치가 또 보입니다. 이것도 안 얼었어. 안 얼었어요. 일본. 역시 일본산 냉장갈치. 이날 도매시장에서 판매되는 냉장갈치의 70%는 일본산 냉장갈치였습니다. 예전에 그렇게 차이가 안 났어요. 이제 완전 터지만도 이제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산 하면은 안 쓰니까 옛날에 일본산이 다 했어요. 비슷했어요, 이거랑. 아무리 못해도 한 80% 정도는 단가 대비해서. 제주산 갈치와 일본산 갈치입니다. 눈 색깔, 입 모양부터 비늘의 색깔, 지느러미의 방향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똑같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막상 시장에서 갈치를 구입할 때 국산은 일본산보다 평균 10,000원을 더 줘야 합니다. 2013년을 기준으로서 냉장 수입 갈치는 819톤이었습니다만 이 중에서 793톤, 약 97%가 일본에서 수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갈치를 잡는 지역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뿐만 아니고 갈치의 어종도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산 갈치, 일본산 갈치의 구별은 전문가는 물론이고 과학적으로도 구별하기가 불가능합니다. 2011년까지는 꾸준히 수입되던 일본 냉장갈치. 하지만 2011년 3월 원전 사고를 기점으로 50% 가까이 급감했다가 최근 점차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본 수입 냉장갈치의 가격 또한 많이 떨어져 2013년에는 국내산과 비교해 40%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일본산이 제주산으로 둔갑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는 일본산 갈치의 유통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갈치가 수입된다는 부산의 한 부둣가. 이미 세관을 통과해 안전검사까지 마친 냉장갈치 박스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다 갈치야, 이게? 어마어마하네. 여기 있는 거 다 갈치예요? 이게 다 일산 갈치예요? 엄청난 물량의 일본산 냉장갈치. 많이들 가져가죠, 여기서. 일본 거는 여기 가야 있다고 그래가지고, 냉장이잖아요, 이게. 여기 가 있는 거죠?
쌓여있는 박스에는 하나같이 일본산 냉장 갈치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산으로만 들어오죠. 인천으로는 안 들어오죠. 우리는 갈치가 유통되는 과정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나타난 한 남자. 일본 냉장 갈치 박스를 트럭에 싣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하니 일본산 수입 냉장 갈치가 맞습니다. 간다. 트럭을 따라가 봤습니다. 트럭이 향한 곳은 부산의 유명 수산물 시장. 점포 앞에 주차된 트럭. 박스를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수레에 박스가 가득 실려 점포 안으로 옮겨지는데요. 잠깐 사이에 트럭 위에 있던 박스가 다 옮겨졌습니다. 30박스가 넘는 일본산 냉장갈치. 과연 어떻게 팔릴까? 가게 앞에는 갈치를 사려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트럭이 떠나고 점포 앞에 진열된 갈치. 가까이 가서 보자. 제주 운갈치 글씨가 인쇄된 비닐을 덮어놨습니다. 제주도 운갈치예요? 야, 이건 냉동이 아닌 거죠? 냉동 말고 제주도 갈치다. 눈으로는 구분할 수 없는 냉장갈치. 상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는 없는 상황. 3마리에 한 마리 2만 원인데 3만 사면 5만 원. 5만 원. 이것도 5만 원? 여기는 국산밖에 안 파는 거죠? 마치 선심 쓰듯 제주갈치 4마리를 5만 원에 팔 수 있는 이유. 사실은 일본산이었기에 가능한 거였습니다. 일본산 그런 거 아니죠? 일본산 그런 거 아니? 순식간에 일본산이 제주산으로 둔갑한 현장. 다른 곳의 상황은 어떨까? 수도권의 또 다른 시장. 이곳 역시 제주산 갈치 팻말이 있습니다. 제주산이에요? 예, 생물갈치. 제주산 생물갈치. 소금이 약간 뿌려주세요. 자신 있게 제주산 갈치라고 얘기하는 상인. 옆 가게 상인에게도 갈치 시세를 물었습니다. 냉동 말고 냉동 말고 얼마인데요? 이거는 이 집이 아까 2만 원 넘어요. 일단요? 저도 원산지 갖고 갔잖아요. 일본이요? 갈치하고 같이 갖고 가는 다시 한번 볼까요? 제주산이에요? 예, 생물갈치. 제주산 생물갈치. 손님에게 제주산이라 말하며 일본이라고 적힌 원산지 팻말을 교묘히 빼갑니다. 다른 상점에서도 수입 냉장갈치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 얼마예요? 25,000원? 어디 거예요? 서해안에서 먹고 집에서 나온 거예요. 제주 거 아니에요? 제주권은 아닙니다. 제주권은 유일하게 일본산 냉장갈치를 파는 곳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디 거예요? 일본산. 저거랑 똑같아 보이는데 저건 국산이라 그러고. 저것도 일산 같은데 뭐. 서해 무슨 멸치가. 저 일산이에요. 일산이죠? 저것도? 국산 숨기지도 안 잡혀요. 사람들이 선생님끼리 있으면 일본산 그러면 선생님끼리 있으니까 부상을 하는 거지. 비쌀 때는 15만 원대 나가지고 비쌀 때는 10만 5천 원 나가지고 맨날 그런 생각이 틀려요. 크기자도 그래요. 일본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경우 마리당 10,000원씩이나 마진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시장의 갈치 유통 과정을 지켜보기 위해 다음날 새벽 시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박스들이 쌓여있는 상점. 다가가서 보자 역시 일본산 냉장갈치였습니다. 뚜껑을 열자 일본산 냉장갈치가 빼곡히 들어있습니다. 좋네, 물건은. 몇 미예요, 이게? 12미? 이 일본산 냉장갈치는 어떻게 팔릴까? 우리는 한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이때 일본산 냉장갈치에 관심을 보이는 한 남자. 갈치의 상태를 확인하더니 박스를 한쪽에 빼놓습니다. 그리곤 다른 생선들을 더 구입한 뒤 수레를 끌고 이동합니다. 주차장에 온 남자는 자신의 트럭 앞에 멈춥니다. 그런데 트럭에는 이미 다른 상자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남자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우리는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봤습니다. 트럭 앞에는 조금 전 구입한 일본산 냉장갈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트럭 위에 있던 상자는 빈 상자들이었습니다. 빈 상자인데? 그런데 그 빈 상자 한쪽에 선명히 찍혀 있는 글씨, 바로 국산이었습니다. 잠시 뒤 남자가 작업 차림을 하고 트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곤 곧바로 무언가를 빈 상자에 옮겨 담기 시작하는데요. 그가 옮겨 담고 있는 것은 바로 갈치. 일본산 냉장갈치를 국내산 박스에 옮겨 담고 있는 겁니다. 작업은 금세 끝났습니다. 일본산 냉장갈치를 국산 냉장갈치로 둔갑시키는 일명 박스가리는 쉬워도 너무 쉬워 보였습니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일본산 냉장갈치는 어디로 갈까? 트럭을 따라가 봤습니다. 트럭이 도착한 곳은 한 아파트 단지. 아파트 단지 옆에서 장이 서는 날인가 본데요. 남자 역시 물건을 내리며 장사 준비를 합니다. 새벽에 박스를 바꿔치기 한 갈치도 진열되어 있습니다.
갈치는 얼마예요? 17,000원이요? 비싸네. 3마리 5만 원이요? 어디 거예요, 이거? 제주 갈치예요? 뻔뻔하게 제주 갈치라고 답합니다. 엄청 크네. 일반 소비자는 당연히 상인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나도 쉽게 이루어지는 갈치 원산지 둔갑. 우리는 이런 상황을 관계기관에 알려 단속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먼저 수도권 지역의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원산지 가지고 내려놓았어요. 이 갈치, 이 원산지 어디죠? 원산지 표시가 왜 없죠? 아, 그걸 제가 파티에서 못 샀어요. 원래 해야 되는 게 맞죠? 유일하게 원산지 표시가 없는 갈치. 소비자가 와서 저거를 국산이를 보잖아요. 아니, 국산이라고 수산물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나 그날 오전 이 상인의 말은 달랐습니다. 이거 뭐예요? 어디 거예요? 양갈치. 제주 거? 괜히 조금 단속이 시작되자 다른 상인들이 바빠졌습니다. 급하게 원산지 표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의 또 다른 상점. 그런데 조금 전까지도 영업을 하던 상점의 불이 꺼져 있습니다. 사장님 어디 계세요? 불 왜 껐어요? 불 왜 껐어요? 여기 아까 체육 있잖아요. 아침까지만 해도 원산지 팻말을 빼돌리며 장사하던 곳. 단속 중 불이 꺼졌습니다. 잠시 뒤 경찰과 통화 후 나타난 업주. 결국 경찰의 조사를 받습니다. 피부업자가 아니, 이동자 신고 딱 해요. 그래. 그거 보아야 되겠나 그럼? 유통인력 신고를 지금 수기로 하시네. 아니? 그러면 전자로? 아, 근데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경리가 하는 거라. 아이디가 있을 거 아니에요, 패스가. 아이디 패스가. 저는 전혀 그런 걸 몰라요. 나 이런 경리한테 거 물어보고 나오잖아요. 정리한테 정리 전화번호 알잖아요. 아, 근데 지금 못 나오죠. 계속 잘- 전화해서 저희가 전화해서 핑계로 일관하던 사장. 결국 경찰서 출석을 통보받았습니다. 가져오시고. 단속반이 이번엔 아파트 장터로 곧장 향합니다. 혹시 이거 갈치 어디 거예요? 계속 왔습니다. 서부경찰서 사용한 데이네요. 예. 원산지 표시 잘 적어놨어요. 아, 예. 이걸 얼마에 받아서 얼마에 받았어요? 이게 제주께 맞아요? 예. 이거 어디서 온 거죠? 그게 확실히 모르겠나요? 확실히 모르는데 어떻게 제주 거라고 팔으세요? 이거 어디서 온지 우리가 다 체증을 했어요. 아, 그래? 이거 일본산 갈치 맞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뭐 전화통까지 듣고 있어요. 이른 새벽부터 몰래 박스가리를 하던 상인. 결국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부산의 수산물 시장. 이곳에도 경찰 관계 공무원이 단속에 나섰습니다. 3마리 5만 원이야. 6마리 5만 원? 6마리 5만 원. 제주산입니까? 저기 뭐고. 갈치의 원산지에 대해 쉽게 대답을 못하는 상인. 예, 경찰서 진흥팀에서 나왔습니다. 이 제주산이라고 돼 있는데 이 제주산 맞습니까? 제주산하고? 예. 제주산도 있고. 제주산 있고 또 어디입니까? 원산지가. 좌판 아래서 일본산 냉장 갈치 박스가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 역시 일본산 냉장 갈치만 있는 상황. 어디에도 제주산 갈치는 보이지 않습니다. 넓은 끈은 일본산이 제주산으로 둔갑해 국산 가격에 팔리고 있는 상황. 더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상인들이 그렇게 원산지를 바꿔서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재는 혼자 파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요. 뭐 다른 사람은 다 전부 다 뭐 똑같은 물건인데 뭐 이것만 팔겠습니까? 거기가 비슷비슷한데 다 뭐 그런 거 있다고 봐야지. 그래 자꾸 아줌마만 가서 원칙을 주는 게 아니고 경고를 주는 게 아니고 다 했어. 전문가조차 구별할 수 없는 냉장갈치. 그렇기 때문에 원산지 둔갑이 더 쉬운 건지 모르겠습니다. 냉장갈치의 원산지 둔갑을 막을 수 있는 예방책은 없는 걸까요? 제주갈치, 일본갈치. 여기에 두 종류의 냉장갈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떤 갈치가 제주도 갈치고요. 어떤 갈치가 일본 갈치인지 구분이 가능하십니까? 빛깔도 같고요. 생김새도 같고요. 제가 볼 때 갈치 얼굴 표정도 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마리의 갈치 솔직하게 구분 못하겠습니다. 이런 점을 악용해서 원산지를 속이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벌이고 있었던 겁니다. 냉장 갈치의 양심적인 원산지 표기, 그저 상인들의 양심에만 맡겨둬야 하는 걸까요? 사실 2008년부터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이력제를 시행해 왔습니다. 수산물이 언제, 어디에서 잡혔고 어떤 유통업체를 거쳐서 이렇게 매대에 놓인 건지를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의무가 아닌 업체의 자율적 참여로 이루어진 권고사항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하면 그만입니다. 원산지 둔갑을 예방할 수 있는 의무화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두 갈치가 똑같다고 해도 우리가 제주산 갈치에 웃돈을 내고 먹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명심하십시오. 갈치의 국적은 마음대로 갈아치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Hang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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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gover. Party's over, it ain't over. Can't find a single piece of me, game over. Hangover. 본격적인 연말을 맞아 늘어나는 각종 행사와 모임. 덩달아 술자리도 평소보다 두세 배로 늘어나기 일쑤인데요. 화합을 다지고 술자리 분위기를 띄우는데 폭탄주가 빠질 수 없겠죠. 시청률은 석장은 원자. 한껏 무르익은 분위기 속에서 마시고 또 마시다 보면 어느새 얼굴은 빨갛게 달아오르고 눈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이미 한참 전에 주량을 넘었지만 술자리는 어김없이 새벽까지 이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알람 소리에 잠에서 깨어나 힘겹게 몸을 일으켜보지만 전날 과음한 탓에 눈을 뜨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향한 곳은 냉장고. 목이 타들어가는 듯한 극심한 갈증에 물부터 찾게 됩니다. 괜찮으세요? 좀 힘드네요, 많이. 지금 잠도 얼마 못 자서 물도 먹었고 일단 갈증이 되게 많이 나고요. 그리고 머리가 제일 띵해요, 지금. 과음한 다음 날 찾아오는 숙취.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숙취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정확히 무엇에 의해서 만들어지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아세트알데히드가 그 주범이다라고 하는 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된 바가 있고요. 그 아세트알데히드는 술이 대사될 때 만들어지는 물질입니다. 알코올의 주성분인 에탄올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20%는 위에서, 나머지 80%는 소장에서 흡수됩니다. 체내에 흡수된 에탄올은 간에서 분비된 분해 요소인 ADH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고, 아세트알데히드는 또 다른 분해 요소 ALDH에 의해 아세트산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때 분해되지 못한 아세트알데히드가 체내에 머물러 있는 동안 숙취 증상을 일으킨다고 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흔히 말하는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1급 발암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혈관을 타고 다니면서 여러 가지 세포에 공격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몸을 나른하게 한다든가 구토를 일으키게 한다든가 머리에 두통을 일으키게 한다든가 이런 아세트알데히드는 알코올이 1차 대사화물인과 동시에 1급 대사 발암물질임을 알아셔야 합니다. 네, 과음한 다음 날이면 어김없이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바로 숙취의 원인은 술이 대사되면서 생성되는 물질 아세트알데히드였군요. 본격적인 연말을 맞아서 잦은 술자리가 걱정되는 분들 아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엑스플러스에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술과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자타공인, 주당이라고 자부하시는 분들만 모셨습니다. 이분들 모시고 숙취에 대한 오해와 진실, 그리고 숙취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노하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소맥 자격증 소유자 전 주류업체 직원 김천승, 술자리 최후의 1인 바텐더 박장수, 술자리 유일한 안주는 물 자동차 판매원 이형주, 내 인생 유일한 낙은 폭탄주 사회부 기자 고정현. 나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주당 기질이 있다, 그러니까 술에 굉장히 강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박창수 씨, 바텐더 박창수 씨. 예. 주변 친구들이 다 초토화됐을 때 저 혼자 살아남는다든지, 그리고 다음날 숙취가 이제 별로 없는 편이라. 아, 숙취가 없는 스타일이에요? 네, 숙취가 별로 없는 스타일이라서. 그래서 뭐 그럴 때 이거는 좀 부모님이 저한테 주신 선물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또 오늘의 저희의 주제는 바로 이 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한 잔 드시고 또 유쾌하게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건 어떨까 싶은데, 2015년을 위하여!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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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취에 관한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숙취 해소 음료 과연 효과가 있는 걸까요? 보통 숙취라고 하면 이 술 마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프고 뭐 그런 증상들을 말하는 건데, 일단은 술 마신 다음 날 어떠세요? 숙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저는. 예. 저는 술 마신 다음 날은 기본적으로 12시까지는 자야 돼요. 낮 12시까지? 네. 무조건 자야 돼요. 그럴 때 숙취 해소제 먹으면, 숙취 해소 음료 먹으면 도움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것 중에 제가 먹는 것도 있는데요. 아예 안 먹는 것도 있어요. 아예 몸에 안 받는 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숙취 해소를 도와주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예. 네, 마시긴 마십니다. 효과를 좀 봤다. 네. 그렇군요. 우리 고정현 기자는 어떻습니까? 숙취 해소 음료 좀 자주 먹어요? 가끔 이제 먹을 때 이제 같이 먹잖아요. 누가 사와서 뭐 돌리거나 아니면은 같이 가서 먹거나 하는데 큰 효과는 못 보는 것 같더라고요. 숙취 해소 음료 효과를 못 봤다? 예. 그렇군요. 숙취 해소 음료에 대한 이 주당들의 의견이 분분합니다. 효과를 봤다 하시는 분도 계셨고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이 숙취 해소 음료 과연 인체에서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걸까요? 효과는 있는 걸까요? 먹거리 엑스파일의 엑스플러스에서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술자리가 급증하는 연말 연시면 덩달아 성수기를 맞는 음료가 있습니다. 바로 음주한 다음 날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준다는 숙취 해소 음료인데요. 대구에 위치한 한 회사의 회식 자리. 직원들은 잦은 회식에 과음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술자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한 직원이 무언가를 동료들에게 나눠줍니다. 바로 숙취 해소 음료인데요. 회식 자리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한 숙취 해소 음료. 직원들은 숙취 해소에 확실한 효과를 본 걸까요? 직장인이고 하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그걸 먹는데 큰 효과는 못 본 것 같아요. 편안하게 내일 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냥 기대감에서 그냥 먹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먹는. 근데 별 효과는 못 봐요. 반면 숙취 해소 음료의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먹으면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효과도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날 확실히 머리가 덜 아프다거나 아니면 속 울렁거림이 덜하거나 그런 것 같아요. 음주 전후로 마시면 탁월한 숙취 해소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는 다양한 제품들. 실제로 효과는 있는 걸까요? 경기도에 위치한 알코올 전문 병원. 우리는 주량이 비슷한 대학생 9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숙취 해소 음료를 마신 뒤 음주했을 때 체내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시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3가지 숙취 해소 음료를 준비해 실험 참가자가 어떤 제품인지 알 수 없도록 컵에 따랐습니다. 이렇게 색깔만 봐서는 어떤 제품인지 전혀 모르시겠죠? 음주 30분 전, 세 그룹의 실험 참가자들은 미리 준비해 놓은 숙취 해소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30분 후 시작된 음주 실험. 참가자들에게 소주 한 병을 30분 동안 천천히 마시도록 했습니다. 안주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최소량만을 제공했습니다. 한 잔, 두 잔, 술잔을 비워나가는 실험 참가자들. 30분 후 모든 참가자들이 소주 한 병을 모두 비웠습니다. 음주 후 30분부터는 체열을 통해 1시간 간격으로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3일간의 회복 기간을 거친 뒤 다시 모인 실험 참가자들. 이번에는 참가자들이 마셨던 숙취 해소 음료와 동일한 양의 물을 준비했습니다. 숙취 해소 음료 대신 물을 마셨을 때 실험 결과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음주에 앞서 참가자들에게 준비해놓은 물을 마시도록 했습니다. (30분) 후 다시 시작된 음주. 참가자들은 1차 실험과 동일한 조건 하에 소주 한 병을 마셨습니다. 30분이 다 됐을 때 마지막 잔을 비우는 참가자들. 과연 체혈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A그룹의 경우 3명의 참가자 모두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물보다 숙취 해소 음료를 마셨을 때 오히려 더 높게 나왔습니다. B그룹도 2명은 물과 거의 차이가 없거나 숙취 해소 음료를 마셨을 때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더 높게 나왔고
한 참가자만 숙취해소 음료를 마셨을 때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더 낮게 측정돼 유일하게 물보다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그룹의 참가자들도 물보다 숙취해소 음료를 마셨을 때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오히려 더 높았습니다. 물과 숙취해소 음료 같은 양을 마셨을 때 흡수율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거고요.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도 숙취해소 음료라고 해서 크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더 감소시키지는 않다는 것이 실험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각 숙취해소 음료 제조업체에 실험 결과에 대해 문의했습니다. 그중 두 업체에서 자체 임상시험 결과를 보내왔습니다. A사에서 보내온 임상시험 결과에서는 해당 제품을 마신 그룹이 물을 마신 그룹보다 평균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다소 낮게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C사 제품의 임상시험 결과 역시 우리의 실험 결과와는 전혀 달랐는데요. C사 제품을 복용한 실험군이 물을 복용한 군에 비해 비교적 낮은 알코올 농도가 측정됐다고 합니다. 숙취에 관한 오해와 진실 두 번째, 흡수가 빠르다고 소문난 이온 음료, 술자리에서 피해야 하는 걸까요? 술과 관련된 다양한 속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술 마실 때 이렇게 하면 덜 취한다, 이렇게 하면 빨리 깬다. 이 방법은 정말 효과 있다. 술이랑 같이 먹을 때. 저는 물에 섞어 먹은 거, 물이랑 소주랑 같이 섞어 먹으면 효과가 있거든요. 예. 예를 들어 이게 소주고 이게 물이면은 네. 항상 이걸 쥐고 있습니다. 어떻게 먹습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물이랑 입속에서 물이랑 술이랑 섞는 겁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먹거든요. 소주 한 잔 먹으면 한 모금 정도 꾸준하게 마시는데 좀 더 알코올 함량을 낮춰서 연하게 먹는 방법으로. 그걸 생각해 보면 물하고 같이 마시면 좀 덜 취한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두 분은 물과 함께 먹으면 덜 취한다를 말씀하셨고 이거랑 같이 섞어 먹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속설 혹시 아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뭐 술을 이온 음료랑 같이 마시면 네. 뭐 흡수가 빨리 돼서 술이 빨리 취한다. 뭐 이런 얘기는 이제 어렸을 때 이제 많이 들어봤거든요. 네. 직접 해보기도 했고 뭐 심리적인 건지는 모르겠지만 정말로 빨리 취한다는 그런 느낌도 받았고요. 이온 음료를 먹으면 빨리 취한다. 고정현 기자는 이온 음료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속설? 예, 저도 근데 저는 좀 반대로 이제 이온 음료가 약간 물 역할을 해서 섞어 먹으면은 좀 덜 취하기도 한다. 뭐 그런 얘기를 들어봤거든요. 오히려 덜 취한다? 예. 많은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 이온 음료와 관련된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온 음료를 같이 먹었을 때 몸의 흡수를 더 빨리 돼서 더 취하게 할 것이다. 혹은 일각에선 덜 취하게 할 것이다.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이온 음료의 진실에 대해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제 몸을 상대로 실험했습니다.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함께 실험할 참가자들을 만났습니다. 혹시 이온 음료랑 술을 섞어 먹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저 먹어봤어요. 어떠셨어요? 기분 탓인지 몰라도 되게 이온 음료랑 같이 먹으니까 많이 취하는 것 같아요. 더 취했어요, 실제로? 참가자들은 실험 결과를 어떻게 예상할까요? 이온 음료를 같이 먹으면 알코올 농도가 좀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해요. 이온 음료가 상대적으로 흡수를 잘하니까 알코올하고 섞어서 먹으면 더 빨리 취할 것 같아요. 소주밖에 없네. 막상 눈앞에 깡소주를 보니 살짝 긴장이 되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30분 동안 소주 한 병을 비워야 하는 1차 실험. 이번에도 최소한의 안주만이 제공됐습니다. 마지막 셀입니다. 힘드네요. 저를 포함한 5명의 참가자 모두 소주 한 병을 무사히 비웠습니다. 음주 30분 후 찾아간 채열실. 알코올의 흡수 정도를 알아보는 이번 실험에서는 30분 간격으로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측정했습니다. (3일) 뒤 동일한 참가자들과 함께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소주와 이온 음료가
이번에는 참가자들에게 소주 한 병과 이온음료 한 병이 각각 제공됐습니다. 긴장감 속에 시작된 2차 실험. 이번에는 소주 한 잔을 마실 때마다 동일한 양의 이온음료를 마시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 이온음료를 마시면 더 취한다고 알고 있었는데요. 상대적으로 술맛이 부드러워 더 취할 것 같아 걱정도 됩니다. 오늘은 지난번보다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덜 힘든 것 같아요. 왜냐면 허리가 있으니까 별로 이렇게 쓴맛이 안 느껴지니까 아직까지는 굉장히 무난한데. 계속할 수 있겠는데, 이 정도면. 소주의 쓴맛을 없애주는 이온음료. 그래서인지 참가자 모두 지난번보다 수월하게 마시는 모습입니다. 술을 따르기 무섭게 순식간에 잔이 비워졌는데요. 마시기 훨씬 편하고 그냥 술 먹는 느낌이 별로 안 들어요. 먹는 편하고 실험이 끝난 후에 흡수가 다 되었을 때는 어떻게 목소리 반응할지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오히려 더 취기가 없는 것 같아요. 소주 한 병을 모두 비운 후 참가자들의 상태는 과연 어떨까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얼굴은 물론이고 귀까지 벌겋게 달아오른 모습 보이시나요? 지난번과 비교해서 얼마나 더 다른지는 제가 체감하는 정도는 잘 모르겠는데 가장 큰 차이는 얼굴이 많이 뜨겁다는 거. 1차 실험 당시와 비교해보니 훨씬 빨갛습니다. 확연히 얼굴이 많이 빨개졌으니까 알코올이 조금 더 그때보다 많이 잘 흡수된 게 아닌가. 다른 참가자들도 어딘가 불편해 보이는 모습인데요. 아까 제가 저기 중간 인터뷰 때 오히려 더 안 취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흡수력이라는 게 작용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좀 정신도 조금 살짝 혼미할 정도까지 오는 것 같아요. 갑자기 오른 취기에 힘들어하는 참가자들. 속설처럼 이온음료가 알코올의 흡수를 도왔기 때문일까요? 재실험 결과입니다. 예상과는 달리 술과 이온음료를 함께 마셨을 때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더 낮게 측정됐습니다. 다른 참가자들의 경우도 이온음료를 함께 마셨을 때가 대부분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흔히 이제 이온 음료는 흡수가 빠르다는 인식 때문에 술과 같이 마시면 술까지 빨리 취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이온 음료는 술과 믹스되면서 술의 알코올 함량을 희석시켜주는 역할이 더 큽니다. 이온음료는 알코올을 희석시키고 몸 밖으로 빨리 배출시키는 물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온음료가 알코올 흡수를 더 촉진시킨다는 말은 잘못된 상식이었던 겁니다. 숙취에 관한 오해와 진실 세 번째. 폭탄주의 거품 속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기자들은 술을 다른 직업보다 많이 먹죠? 많이 드시죠? 예, 뭐 주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도 뭐 좀 많이 먹는 것 같고요. 다른 분들보다는. 어떤 술을 가장 좋아하시나요? 소맥이 가장. 소맥. 달콤하고. 소맥이라 하면 소주와 맥주를 섞어서 먹는 그런 술을 좋아하죠. 그렇군요. 이 소주와 맥주를 섞은 소맥을 폭탄주라고도 부르는데요. 요즘 술자리에서 폭탄주가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폭탄주를 마시면 한 가지 술을 마실 때보다 더 빨리 취한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과연 사실일까요? 사실이라면 무엇 때문에 폭탄주가 더 빨리 취하는 걸까요? 폭탄주의 비밀을 X플러스에서 취재했습니다. 요즘 술집에서 볼 수 있는 익숙한 풍경 중 하나. 소주와 맥주를 섞은 폭탄주. 일명 소맥을 만드는 모습인데요. 섞는 비율도 방법도 가지각색입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소맥의 매력에 푹 빠진 사람들. 소맥이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비결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소맥으로 말면 더 좀 이렇게 목 넘김이 좋아요.
소맥이 약간 근데 목 넘김 편해요. 약간 맥주는 500도 못 먹는데 소맥을 먹으면 좀 잘 들어가요. 소맥이 목 넘김이 좋다는 공통된 의견. 이는 알코올의 도수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18도짜리 소주와 4.5도 맥주를 섞었을 때 알코올 농도는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3대7 비율과 2대8 비율로 소주와 맥주를 섞은 뒤 전처리 작업을 거쳐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봤습니다. 실험 결과 3대7 비율은 8.65도, 2대8 비율은 7.3도로 측정됐습니다. 맥주와 소주의 혼합 비율을 7대3이나 8대2 정도로 혼합하게 되면 그 알코올 농도는 한 7 내지 8도 정도가 됩니다. 이 알코올 농도는 이제 맥주보다는 높고 소주보다는 낮죠. 그래서 쉽게 먹을 수 있는 목 넘김이 좋은 알코올 농도입니다. 그래서 과음을 하기 쉬운 그런 알코올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취재 결과 한 가지 술을 마셨을 때보다 폭탄주를 마셨을 때 더 빨리 취한다는 의견이 많았는데요. 소주만 먹으면 좀 덜 취하는데 소맥을 먹으면 금방 취하더라고요. 섞어 먹으면 오히려 취기가 좀 더 오르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근데 마시다 보면 섞어 마시는 게 확실히 빨리 취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지? 그건 잘 모르겠네요. 지난 2012년 방영된 폭탄주의 숨겨진 진실 편에서는 알코올량이 동일한 소맥과 소주를 각각 마셨을 때 취하는 정도를 비교했었습니다. 1차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이 30분 동안 소주 8잔을 차례로 비웠습니다. 간의 회복 기간을 거친 후 진행된 2차 실험. 이번에는 동일한 참가자들이 30분 동안 소맥 7잔을 마셨습니다. 음주 후 30분 단위로 혈액을 채취한 결과 A 실험자의 경우 소주보다 소맥을 마셨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B 실험자 역시 마찬가지 결과입니다. 술이 빨리 취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알코올이 빨리 흡수가 되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소맥이 흡수가 잘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맥주를 먹으면 왜 거품이 많이 나잖아요. 그 탄산이거든요. 그 탄산이 우리 위장을 이렇게 건드리게 되면, 닿게 되면 위장관이 좀 느슨해져요. 그래서 흡수도가 또 좋아지죠. 폭탄주의 비밀은 바로 이 탄산 거품에 숨어 있었습니다. 소맥을 마실 경우 맥주의 탄산이 위 점막과 소장을 자극시켜 알코올의 흡수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취재 도중 탄산 음료와 소주를 섞어 마시는 모습도 쉽게 볼 수 있었는데요. 소주의 쓴맛을 없애기 위해 이렇게 탄산 음료를 섞어 마신다고 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술과 함께 마셨던 탄산음료 역시 알코올의 흡수를 촉진시킨다는 사실. 술을 쉽게 마시려다 오히려 더 빨리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폭탄주를 마실 때 더 빨리 취했던 이유는 알코올 도수가 낮아지면서 과음으로 이어지기 쉬운 데다 쥐의 탄산이 알코올의 흡수를 더욱 촉진시키기 때문이었습니다. 숙취에 관한 오해와 진실, 네 번째. 숙취 예방에 탁월한 안주는 과연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음주하실 때 술자리에서 어떤 안주를 즐겨 드시나요? 아마도 이 개인마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안주가 있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드러운 계란찜을 참 좋아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제 테이블 앞에 종류별로 다양한 안주를 한 상 차렸습니다. 자, 우리가 벌써 중간중간에 많이 먹었어요. 출연자분들께서. 골뱅이 무침. 매콤하면서도 새콤하고 또 이 개운한 맛 때문에 애주가들 사이에서는 참 인기가 많습니다. 골뱅이 무침도 있고. 그리고 역시 맥주하면 빠지지 않는 안주는 뭐겠습니까, 이영주 씨? 치킨이죠. 치킨이죠. 지금 프라이드 치킨도 아주 먹음직스럽게 돼 있고, 그리고 우리 고정현 기자가 아까 녹화할 때부터 계속 손을 댔던 해물 파전도 있습니다. 아주 맛있네요. 파전 어때요? 맛있네요. 이영주 씨는 어떤 안주 좋아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제육볶음이나 치킨을 좋아하거든요. 제육볶음이나 치킨? 예. 치킨도 양념치킨. 조금 이게
자극적이거나 좀 기름진 안주를 좋아하시네요. 예, 입에 남아있는 술맛 없애기 위해서 자극적인 걸 좀 좋아합니다. 아, 술이 쓰니까? 예. 술은 좋아하는데 술은 그래서 써요. 예. 속도 좀 아프니까 네. 든든하게 좀 채우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치킨이나 좀 기름진 제육볶음 같은 걸 좋아하시네요. 어떠세요, 김정수 씨는? 저 같은 경우엔 과일 화채 아니면 케이준 샐러드 이런 걸 자주 먹는데요. 좀 두 분이 반대네요, 취향이. 네. 과일 화채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분이 되게 숙취에도 좋고 술을 덜 취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케이준 샐러드 같은 경우에도 양상추나 뭐 그런 걸로 해서 수분을 채워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화채나 샐러드 같은 안주를 통해서 이 수분 섭취를 늘리는 방법도 좋을 것 같은데요. 숙취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어떤 안주를 먹어야 할까요? 어떤 안주를 먹어야 우리 몸을 보호하면서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술과 함께 먹는 안주만 잘 선택해도 숙취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데요. 시민들은 과연 어떤 안주를 선호할까요? 아무래도 육류를 섭취를 하면 술이 좀덜 취하는 것 같아요. 물 같은 경우 많이 먹고요. 개인적으로 회랑 먹으면 좀 더 취하는 것 같아요. 시민들이 꼽은 다양한 안주들. 그런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안주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해장국을 아침에 일어나서 드시지 마시고 술을 드시면서 같이 드시는 게 가장 효과적으로 우리 몸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는요, 이미 아스탈데히드로 인해서 간도 손상을 좀 입었고 숙취 증상도 이미 나타나거든요. 그때 먹으면 늦은 거죠. 그래서 사실은 술 드실 때 그때 같이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전문가들이 추천한 안주는 다름 아닌 해장국. 전혀 예상치 못했던 메뉴인데요. 서울의 한 콩나물 국밥집. 이른 아침이지만 식당을 찾은 손님들이 눈에 띕니다. 술 마신 다음 날 거북한 속을 달래기 위해 먹는 게 해장국 아닌가요? 속보다 이런 콩나물이 제일 좋죠. 어제 혹시 술자리 하셨나봐요? 예. 이런 그 해장국을 먹으면서 이 속이 좀 풀어지니까 그래서 찾는 거죠. 사람들은 해장국을 안주로 먹으라는 전문가의 조언에 대해 과연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예 먹을 때부터 그냥 해장국하고 술을 먹으라고요? 다른 안주 말고? 안주로 그냥 먹는 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해장국을 그냥 아침에 먹는 거하고 아니면 저녁에 술자리에서 해장국을 같이 곁들여서 먹는 거하고 나중에 술이 깨고 안 깨고 그 차이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드셔보셨어요? 예. 그냥 일반 안주에다 술을 먹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장국처럼 같이 해서 술을 같이 먹었을 때 술이 좀 덜 취한다고 할까? 그렇다면 해장국의 어떤 성분이 숙취 예방에 효과적인 걸까요? 해장국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콩나물국이라든가 북어국에 있는 메치오닌 같은 경우에는 숙취에 도움을 주는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해장국을 안주 삼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콩나물의 아스파라긴산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의 생성을 돕는다고 하고요. 북어국에는 숙취 해소와 간 회복을 돕는 메티오닌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과 미네랄, 아미노산이 풍부한 굴국도 간을 보호하고 숙취를 해소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복국에 들어있는 글루타치온은 아세트알데히드의 공격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해준다고 합니다. 다음날 숙취로부터 해방되고 싶다면 해장국을 안주로 드셔보시는 건 어떠신가요? 오늘은 숙취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연말에는 잦은 음주로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음주 습관을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첫째, 물 또는 이온 음료와 함께 이 술을 마시면요, 알코올이 희석되고 몸 밖으로 빨리 배출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맥주를 섞은 폭탄주, 콜라, 사이다 등 이 알코올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탄산은 가급적 피하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안주는 숙취 해소에 이 도움을 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해장국 종류가 좋다고 합니다. 술집에서 해장국을 드시기 힘들다면
타우린 성분이 많이 함유된 조개탕이나 메티오닌 성분이 풍부한 계란탕도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음한 다음날 숙취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방법으로 숙취를 해소할 수 있는 노하우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겨울철 대표 간식인 군밤. 이 군밤은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숙취 해소에 도움을 주고요.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위벽을 보호해주기 때문에 음주 전에 먹으면 잘 취하지 않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홍시에는 타닌 성분이 풍부해서 알코올 흡수를 지연시키고 음주로 인한 위장 속의 열독을 제거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흑당, 타우린, 카테킨이 들어있는 이 쪼꼬 우유도 숙취 해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술 마신 다음 날 한번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숙취 예방법은 적게 먹는 것, 이 음주량을 줄이는 방법 아닐까요? 조금씩 천천히 마시는 음주 습관으로 즐거운 추억과 함께 건강도 챙기시는 연말 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숙취 때문에 괴로워하시지 마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I did my best to notice when the call came down the line. Up to the platform of surrender, I was brought but I was kind. And sometimes I get nervous when I see an open door. Close your eyes.